원래는 저번 주 작년까지는 그 뭐지 3D 모델링 하면은 저번 주에 했던 것까지만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하래요.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3D 설계를 하는 거는 컴퓨터 상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상에서 뭔가 모델이 막 움직이고 뭐 렌더링을 하고 이러려고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출력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한계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3D 프린터 출력물의 한계 뭐가 있을까? 그러면 3D 프린터 자체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볼까? 3D 프린터 자체에 뭔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시간이 걸린다. 또 재료가 한정적이다. 또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일단 안 나왔어. 수정이 쉽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출력 공간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출력 베드가 보통 한 20cm, 20cm 한 뭐 25cm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 그것보다 사이즈가 클 수도 있잖아. 네.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네. 엄마랑 3D 모니터를 찾으러 간다. 그치. 보통은 그러면 여러 파츠로 쪼개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거랑 그리고 이제 레이저 커터도 사용하는 법을 1주차에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공차라는 거예요. 공차가 뭘까? 공차 조합원 내고. 어? 아니 그게 아니야. 공차가 뭘까? 출력 그러니까 이어서 맞췄을 때 만들만한 차이. 공정과 차이점. 그러니까 그게 출력물을 뽑으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올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출력물을 뽑았어. 2cm, 2cm, 2cm짜리 정육면체를 뽑았어. 네. 과연 얘의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게 2cm일까? 아니요. 그러면은 얘는 보통 조금 더 커. 네. 한 0.1mm에서 한 0.3mm 정도가 조금 더 커요. 가로 세로 높이 폭이.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 노즐에서 압출을 해서 누를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레이어 하이트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한 0.3mm짜리 노즐 기준으로 0.2mm로 맞춘다고 했어요. 높이를. 그러면 눌리면서 양옆으로 조금씩 퍼지거든. 그러면서 얘의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출력물이 크다. 그럼 조립을 해야 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출력한 사이즈가 얘보다 커. 그럼 조립이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이제 0.2mm, 0.3mm 이렇게 조금 더 작게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제가 지금은 3D 모델로 보여드릴 건데 이건 레이저 커터에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조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 중에 싼 거를 보면은 조립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사 개념을 먼저 할까? 나사. 우리가 보통 조립을 할 때 쓰는 게 뭐가 있어? 나사가 있고 나사에다가 끼워서 돌리는 그 친구를 뭐라고 할까? 그치, 볼트 너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볼트는 이렇게 나사처럼 생긴 친구가 볼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너트인 거예요. 오케이? 가끔씩 그 볼트 너트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보통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볼트고 이게 너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립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접착제로 붙일 수도 있지. 접착제로 붙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붙였는데 안에 뭐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보드를 안에다가 갖다 박았어. 그러면은 코드 수정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고려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 걔 뭐더라? ANET A8 이제 3D 프린터가 이렇게 아크릴로 된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를 새로운 탭에서 열기. 여기 보면은 이 검은 색깔이 그거거든. 저기 뭐니? 이거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이 3D 프린터 조립할 때 아크릴로 만드는데 아크릴은 판이잖아. 근데 얘네를 조립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 조립할 때 접착제를 쓸까? 라는 거예요. 접착제를 쓸까?
안 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립할까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르쳐 드릴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보통 홈이 있어요. 홈이 어떻게 있냐면은 대충 확대가 안 되니? 보자. 50mm, 5mm 대충 어디쯤으로 할까? 5T짜리 아크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T라는 단위는 뭐라 그랬죠? T. 두께 나타낼 때 T라는 단위는 뭐랑 동일하다 그랬죠? 밀리미터랑 동일하다 그랬죠. 5T짜리면 5mm의 두께를 가진 아크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재료를 안 사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재료 주문할 때 필요할 거야. 홈이 있으면은 이제 나사가 이거 얘기를 하다가 말았구나. 볼트라는 친구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M 단위를 쓰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M3 볼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볼트의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길이가 여기 D가 잠시만 어디 있니? 이거 아닌데? S 렌치 사이즈.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나사 같은 거 구입할 때 이걸 알아야 이제 3D 프린터 조립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생각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M5 돼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지름이 5mm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저는 보통 M3를 많이 쓰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조립할 때 많이 쓸 거는 보통 한 M2.5에서 M4 정도까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무튼 M3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방금 전에 그 3D 프린터 아크릴로 조립한다 그랬죠. 그 조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가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사가 3mm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1.5mm 정도 하고 이거 아크릴로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보시면은 대충 3mm에 어느 정도 할까? 50mm 정도 할까요? 50mm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너트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M3 너트 사이즈를 찾아서 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게 지금 B라는 값이거든요. B가 5.5mm래. 그러면은 이제 대충 공차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한 5.6mm 정도로 하면은 절반이면 얼마일까? 2.8mm 정도. 이제 여기에서 2.8에 뭐 3mm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3mm 너무 큰가? 2.8mm 3mm 2.8mm 3mm 2.8mm 정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저번 주에 안 알려드린 스케치의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자르기라는 친구가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의 중복된 부분을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자. 여기에서 자르기에 이런 식으로 그 선들 중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친구만 남겨서 이렇게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면이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선이 하나가 남았는데 보자. 여기 스케치 편집 알려드렸나요? 안 알려줬나? 스케치 우클릭 해가지고 스케치 편집하면은 기존에 있던 스케치 편집하는 것도 돼요. 안 알려줬니?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옆에다가 다른 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자.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얘가 5T짜리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아크릴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제 이 아크릴은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잠시만 구멍 하나를 내가 안 뚫었니? 안 뚫었구나. 잠시만 보자. 여기 하나 그리고 가운데가 중심점을 못 잡네. 보자. 중심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잠시만 이거 아닌데. 내가 어떤 그 가운데 정확하게 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점을 만들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서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뭐 지름 3mm짜리 원을 하나 만든다고 치자. 그리고
이제 자르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보여. 어휴. 됐다. 됐고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전에 했던 이 5mm 돌출을 해주면은 이런 5T짜리 아크릴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고 얘를 수직으로 고정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회전을 시켜줍니다. 내가 회전시키는 그 포인트 중심 잡는 거 얘기를 해줬죠. 해줬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중점으로 잡을지도 정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기 점을 잡았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정확하게 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중심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끼우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고정이 안 되잖아, 그지? 고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홈을 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볼트를 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볼트가 있잖아. 어디 있니? 이렇게 볼트가 있잖아. 볼트를 여기다가 끼워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너트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트랑 볼트가 정확하게 이 출력물이 아니지 아크릴 사이에 정확하게 딱 끼워가지고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이거는 3프린터보다는 3프린터 여기에서 이 친구 여기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얘네 고정할 때 실제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아크릴을 수직으로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드린 거는 여기서 쓸 게 아니고 저기 그 친구 이름 뭐였지? 잉크스케이프. 예,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레이저 커터 활용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신 분? 이라고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거는 이까지 하고 이거는 보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볼트 박혀 있잖아. 여기 이거 보여요, 이거? 여기 보이면은 볼트 하나 있고 사각형 2개 있잖아. 이 사각형 2개 있는 게 이렇게 생긴 홈이에요. 뒤에 있는 장이야. 그렇게 해서 이런 직각으로 된 구조물을 조립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으로 보자. 단순 나사 조립. 공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M5는 5mm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미지상으로 보니까 여기 나사선 바깥쪽까지 해서 5mm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출력물 설계를 할 때 5mm짜리 지름을 갖는 원을 뚫었어. 그러고 출력을 하면은 원의 지름을 쟀을 때 5mm보다 클까 작을까? 클까? 구멍을 뚫었어. 5mm보다 클까 작을까? 크다 손? 작다 손? 손 안 든 사람은 뭘까? 아유 힘들다. 클까 작을까? 찍어봐봐. 자, 큰 사람 손. 크다 손. 작은 사람 손. 아까 전에 공차 때문에 양옆으로 퍼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출력물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원의 지름은 더 작아지겠죠? 이해가 되나요? 원의 지름은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3프린터 출력물은 뭐예요? 플라스틱이잖아. 얘는 금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원 사이즈는 작아지는데 금속보다 물러. 그러니까 이 나사산 같은 거를 박으면 뭔가 돌아갈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지.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나사를 박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M3짜리 볼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름 3mm짜리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 구멍 위치에다가 이 나사를 박으면은 실제로 나사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냥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뭐지? 그냥 원래는 플랫하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나사를 쪼으면은 그 출력물이 뭉개지면서 나사산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이제 그 정밀한 뭔가를 만들 때는 그 뭐라 그래, 그 기어처럼 생겨가지고 너트 같은 거를 그 금속으로 된 친구를 아예 3D 프린터 출력물에다가 박아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까지 하기에는 좀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제 출력물이 큰 거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고, 뭐 큰 게 아니어도 저기 여러 조그만한 피스들 여러 개 조립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이런 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가 있고 여기에서 3mm 이런 친구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는 5mm 하고, 스케치에서 여기 이거 VR성에 되어 있는 친구 다시 누르면 다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10mm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가 생겼고,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복사를 하는 게 편하겠다, 그죠? 보자. 자, 본체에서 이 친구 선택해도 선택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택해주고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해준 다음에 보자, 여기에서 보자 180에 이렇게 10mm 올려주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싶다고 합시다. 어떤 조인트 부분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냥 여기에다가 볼트 2개 박으면은 방금 전에 지름을 3mm짜리로 뒀으니까 여기에다가 M3 볼트를 그냥 나사산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드라이버 잡아가지고 누르면서 돌리면은 나사산이 생기면서 들어가면서 둘이가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다가 또 뭘 할까? 최근에 저희 졸작하면서 만들었던 구조물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 어느 정도로 할까? 지름이 한 16mm인 파이프가 있어. 근데 이제 양쪽에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고정을 하고 싶은데 뭐가 하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16mm로 잡을까요? 이제 보자. 여기에 100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자 100mm 정도 됐고, 여기에다가 50 정도 합시다. 50하고 50mm. 이거는 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안에 있는 부분에다가 뭔가를 고정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꽉 눌려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걸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양쪽이 더 넓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스케치 만들기 들어가서 이제 이 친구는 잠깐 없애놓고 합시다. 지름이 16mm라고 아까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16mm짜리를 만들어주고, 조금 더 큰 거 뭐 한 30mm, 40mm, 50mm 정도로 합시다. 조금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이제 대충 이런 거를 가운데다가 끼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뭐 스케치 추가해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보자.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면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 방금 전에 뭘 했냐면은 이 어떤 양쪽에 그 평행한 평면이 있을 때 한쪽 평면을 선택을 하고 다른 평면을 선택을 하면 거기까지 그냥 익스트루드가 돼요. 굳이 높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알려드리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싶어. 뭐가 있을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컷만 알려드린 거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가 없어서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끼우고 싶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다시 없애놓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피스를 두 개로 쪼개고 얘를 나사로 고정을 시키면은 고정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여기에서 보자. 한 여기가 1mm 정도 되려나? 가운데를 없애줍니다. 없애주고요. 여기에서 없애는 거는 평면 이 3D인 구조가 있는 데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없앨 수 있겠지. 가운데를 비워요. 가운데를 비우고 그 다음에 평면 하나를 잡아서 여기에서 원을 3mm짜리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3mm짜리 하나 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익스트루드를 3D 모델이 있는 데다가 하면은 사라진다 했어요. 그죠? 위치가 좀 이상한 데 됐다. 그죠? 그럼 다른 데로 옮깁시다. 보자. 조금만 밑으로 옮깁시다. 여기에서 하나 둘 선택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통하는 나사 구멍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나사를 그냥 끼우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고정이 되는 거야.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하면 안 나다를까? 뭐가 아쉬울까?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 나사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 때 보면은 뭐가 있지? 볼트. 보통 유볼트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 그리고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볼트 종류를 검색을 해볼까? 볼트 헤드 종류. 이렇게 세 탭에서 이미지 열기가 어디 있을까? 세 탭에서 이미지. 이런 거 보이나요? 버튼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보통 제가 보통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건 이 소켓 캡이라고 돼 있는 친구랑 버튼이라고 돼 있는 친구를 많이 써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M3짜리 볼트를 기준으로 이 소켓 이 캡의 지름은 보통 한 5에서 6mm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트를 박으면 일단 볼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긴 게 필요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볼트가 있어야 여기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볼트 짧은 거 써가지고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 헤드 부분이 6mm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6mm짜리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심 잡고 6mm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6mm 정도 해주면은 이 친구를 한 번 더 내립시다.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내릴 건데 어디까지 내릴 거냐 하면은 이 뷰는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쭉 내려서 한 이 정도까지 할까요? 이렇게까지 내리면은 지금 여기까지 헤드 부분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볼트를 조금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욕을 할까? 그래요. 그러면은 M3 나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3mm짜리 구멍에 들어가면 나사산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좋을까? 보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 헤드 부분이 오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나사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를 꽉 조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꽉 조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나사산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사산이 생기고 여기서도 나사산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 이 친구도 자르자. 보자. 그러면 나사산이 여기 나사산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보통 그 위치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돌아가다가 여기 중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나사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더 쪼아가지고 이 위에 있는 구조물이랑 밑에 있는 구조물을 이렇게 딱 맞게 만들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는 3mm인 게 맞을까, 지름이? 여기에는 나사산이 생기는 게 맞아요. 여기 나사산이 생기는 게 맞는데 그럼 여기에는 나사산이 생긴 게 맞을까? 제대로 쪼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사로 조립을 안 해봐서 아마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에 어디에 볼트를? 아래 좀더 큰 구멍을 만들고. 아, 여기로 넣으면 안 되냐고? 네. 아,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시를 이제 밑에는 남아있고 위에서 이제 나사를 넣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면서 밑에가 뚫렸는데 밑에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구멍이 위에서 나야 되는 거 어떻게 할까? 그 볼트, 너트 조립.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볼트랑 너트랑 조립을 하잖아요, 그죠? 볼트랑 너트랑 조립을 하면은 그 너트 이전에 볼트랑 너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이미지에서 철판이 있죠. 철판엔 나사선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고 그 나사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넓어요. 왜 저쪽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쪽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철판에는 나사선이 없고 그냥 볼트 들어가고 너트가 조여주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사선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만들 때 이제 조금 더 큰 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3mm면은 이제 3.5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큰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만들어서 이제 어디 있니? 돌출. 잠시만. (3.5mm짜리) 원을 만들어서 보자. 이까지만 내리는 거예요. 이까지만. 밑에는 안 되게. 밑에는 안 닿게. 그러면은 자, 다시 봅시다. 여기 지름이 지금 몇 mm지? 3mm. 여기는 지름이 몇 mm지? 3.5mm고 여기는? 그러면은 이 볼트 구성을 봤을 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mm니까 3mm 부분에 들어가면 나사산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mm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볼트가 나사선을 만들거나 뭐 꽉 조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들어가서 여기 이 부분을 쪼으면서 나사선을 만들면은 이게 양쪽 다 쪼았을 때 견고하게 딱 들어맞겠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실제로 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구조물을 만들 때 이걸 전부 다 활용을 해주세요. 그렇고 그리고 원 샘플을 만들어 보자. 이제 어느 정도로 할까? 20mm에 200mm에 300mm면은 20cm에 30cm니까 3D 프린터 베드가 보통 한 20cm 정도 되니까 이 친구는 한 번에 출력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그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를 뽑는 거야. 이렇게 생긴 친구를 뽑자고 합시다. 40 정도. 그러면 이 친구를 쪼개서 조립을 해야 되겠다, 그죠?
한 몇 피스로 쪼개는 게 좋을까? 두 피스? 두 피스 반으로 쪼갤까? 응? 몇 피스로 쪼개면 좋을까? 자, 한 피스 손 안 쪼갠다. 안 쪼개도 이건 출력할 수 있다. 손 두 피스로 쪼개야 된다. 둘, 세 피스로 쪼개야 된다. 네 피스, 다섯 피스, 세 피스, 네 피스, 다섯 피스, 여섯 피스. 뭐 없어? 왜 사람이 이거 없어? 출력하는 베드 사이즈는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20cm라고 했으면 20cm 곱하기 20cm 평면 안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까? 두 피스로 쪼개면 절반으로 딱 쪼. 그러면은 뭘로 하지? 중심을 기준으로 그 각도 단위로 나눠서 자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최소 몇 피스로 쪼개야 될까? 세 피스? 세 피스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네 피스에서 한 여섯 피스 정도면은 뭔가 좀 깔끔하게 잘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조립을 할 때 구멍 뚫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구멍을 똑같은 친구를 4개 만들어서 조립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구멍을 뚫는다고 치면은 대충 여기에 3mm짜리 하나. 너무 작다. 어느 정도로 하지? 너무 작은데 구멍이 3mm 너무 작은데 5mm 10. 야, 싸우지 마. 왜 뭐가 문제야? 아니 얘는 그 반절로 잘라서 세워서 하면 안 되네요. 아. 세워도 지름이 30인데 그러면 세우면 또 30 그대로인데 그러면 높이가 30cm가 넘어가니까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자꾸 이렇게 지금 저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 친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 사이즈가 20 곱하기 20이면은 이 X축, Y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20cm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길이가 20cm를 넘어가면 여기를 작업을 못해요. 여기를 못 뽑아. 그러면 잘라서 얘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뽑으면 15cm 안에서 다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얘가 30cm잖아요. 30cm. 자르면 15잖아요. 그럼 얘를 하나 이쪽으로 앞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이게 두 개를 겹쳐서 프린팅을 하는 두 개를 겹쳐서 프린팅을 한다? 그럼 높이가 30cm가 되는 거네? 높이도 30cm가 돼요. 뭐 안 된다고 해보자. 그럼 어때? 그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4개 피스로 쪼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나사로 조립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쪼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4개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아까 전에 2개 결합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 2개씩 박았거든요. 기억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똑같은 모양으로 해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단은 절반으로 쪼개고 여기에서는 절반을 잘라줍시다. 절반을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이쪽 방금 전에 상하 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좌우 반을 잘라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 자르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여기에서 한 몇 도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몇 도? 10도? 10도? 우리가 회전할 때 원과 관련된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 이 원의 중심을 그 이동이나 회전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심을 잡고 위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각도 단위를 잡아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센터는 보통 그 포인트, 그러니까 3D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에 잡히는데 원과 관련돼서 뭔가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비어 있더라도 이렇게 센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 한 10도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 윗부분을 날려줍시다. 날려주고, 그 다음에 보자. 10분 날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나왔다, 그죠? 원래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다시 회전을 시켜서 봅시다. 회전을 이렇게 돌리면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자. 평면 잡아서 10도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스케치 이번에 위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방금 전에 말했던 평면 잡고 다른 평면을 고르면은 그 평면까지 그냥 익스트루드 기능이 동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보자. 여기에 이 친구를 날려야겠네요. 이렇게 날리고, 또 어디지? 보자. 이동에 다시 센터를 잡고 이번에는 20도를 돌려줍시다. 돌려주고, 여기에서 이 높이까지 내려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됐어. 이해가 되나요? 이 친구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봐봐, 이런 친구가 생겼다, 그죠? 이 친구 4개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나사 8개로 아까 전에 봤던 그 동그란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봐봐요. 여기에서 본체를 내가 복사를 해볼게. 복사를 해가지고 보자. 복사를 하고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돌려줄게요. 90도 정확하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지. 그리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중심을 잡아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정확하게 되지. 하나 더 하고 이동해. 이 친구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왜 얘가 돌아가지? 자, 이 친구구나. 보자. 이 친구를 이렇게 돌리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4개 세트가 나사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뭘 시킬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돌리냐? 아니, 이건 나사 그냥 쪼으면 조립돼. 저거 만들라고? 이런 비싼 걸 시킬 건데 뭐 시킬까 내가? 아니요. 이거 6개로 쪼개서 조립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볼까요? 나 지금 4개로 쪼개서 조립한 걸 보여줬어. 그럼 6개로 쪼개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얼마 걸릴까? 한 20분 걸릴까? 1시간이라네. 내가 지금 설명을 몇 분 만에 끝냈는데 지금 1시간이래.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그냥 둥근 친구를 6등분해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피스 6개를 조립을 해서 둥근 모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걸 지금부터 한 몇 분 주면 될까? 그 방금 보여준 걸 밑에 타임라인에서 쭉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 아, 네. 1030 보자.
구멍 뚫었지. 네, 그 다음에 방금 그건 익스트루드 사용한 겁니다. 이 익스트루드를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머리 들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이 친구를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절반으로 깎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거는 반대쪽에서 한 거고요. 똑같은 걸.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여기 이 친구를 이제 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도 돌렸고요.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10도를 돌리고, 그리고 스케치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 친구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10도 움직이고 10도 더 움직인 다음에 이 스케치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스케치 가지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을 할 준비가 끝난 거고, 이제 복사. 반대쪽도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주고요. 여기를 날려버리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도 돌려주고 스케치 그린 다음에, 응? 잠시만. 이제 여기에서 여기 반대쪽 이렇게 깎아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그냥 쭉 반복하면 이렇게 똑같은 친구가 생겨요. 질문 어디? 자, 지금 90도 할 때는 그냥 내가 툭툭 그냥 격자에다가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60도니까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 생겨요. 본체를 잡고 본체를 중심으로 60도 돌리면 되겠지. 그리고 원래 썼던 스케치를 또 쓰면. 무슨 소리냐면, 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원 뚫었던 스케치가 이 친구인가? 이 친구네. 이 친구를 이 구멍 위치를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동으로 이 3D 오브젝트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스케치 원을 재사용하자라는 얘기예요. 3D 오브젝트를 돌리자고. 이렇게 하면 45도 위치로 갈 수 있지, 원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다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60도짜리는 얘네가 해야 되는데 90도짜리로 한 번 더 할까요? 20도짜리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싫어, 너네가 해봐. 근데 저희가 똑같이 받아 못하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몇 점짜리 과제로 할래? 과제로 줄까? 어때? 그냥 하는 게 낫겠지 지금.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조교님 너무 저희를 과대평가하고 계세요. 과대평가네. 그러니까 지금 해보라고. 내가 과제 점수 부여하는 걸로 안 한대잖아. 자, 처음에 자, 바닥에다가 원 만들었어. 원 2개 만들었어. 익스트루드 시켜. 디스크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가 60도로 활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해줄게. 여기에서 구멍을 10mm로 하나, 10mm로 하나를 뚫었다고 치자. 여기에서 구멍을 저렇게 일정하게 뚫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일정하게 뚫는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약간 있다. 위치를 뭔가 평행하게 맞추는 그게 있냐고? 그거는 그 여기에 보면은 딱 맞춰서 놓으면 되나요? 그냥 여기 그리드 있잖아. 이 격자 있잖아. 네. 이 격자 가지고 위치를 그냥 맞추는 거야. 여기에서 스케치 지금 편집 중이구나. 여기 스케치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십자 선이 생긴 거 보이나요? 네. 이 격자에다가 맞춰가지고 이 위치를 그냥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이걸 쓴 거야.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 맞춰가지고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이제 여기에서 두 개를 내려. 그 다음에 너희는 60도로 돌려야 되고 나는 90도 단위로 할 거예요. 잠깐만. 거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
익스트루드. 스케치 그리고 익스트루드. 이거는 아니야? 3D 오브젝트가 있는 데다가 익스트루드 기능을 쓰면은 그 부분이 사라져요. 원래 익스트루드를 하면 튀어나오는데 그게 원래 있는 부분에다가 익스트루드를 하면 사라져. 한국인 질문이 네. 요 디스크를 만들었어. 네. 그다음에 요 디스크의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어떻게 놓느냐라는 질문 같은데. 제일 아. 그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 그냥 스케치 작성 누른 다음에 다른 평면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평면을 선택을 하면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원래 그리고 클릭해야 되는 거지 어딘가를. 네, 그쵸. 어떤 평면을 골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었을 거고 뭔가가 생기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렇게 평면을 고를 수가 있더라. 마우스를 끌고 다니면서 고르기만 하면은 그 평면이 된다는 거지. 원을 두 개를 그리면 되나요 그냥? 그치. 원 하나 그리고 붙여서. 그치, 그치. 근데 이거 격자에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야,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맞추려고 그치. 격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맞추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거야. 있을 것 같은데 느낌. 이제 자 구멍 두 개만 뚫는 건 됐죠?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동 복사 누른 다음에 이 중심이 선택이 되게끔 해주세요. 회전하는 거를 이 친구의 중심이 되게 골라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중심이 선택이 안 돼요. 그 중심 선택하는 방법. 중심 고를 때 이 친구 3D 오브젝트의 제일 안쪽으로 가져오면은 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아줘요. 방금 어떻게 했지?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은 이게 생겨? 네, 이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우스 커서 가운데 점 있는 데가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 거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최대한 가운데로 가져오면은 이 친구가 자동으로 이 원의 중심으로 붙습니다. 이동 복사 키 누르고 그리고 이 3D 오브젝트의 중심을 어디로 잡을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점에다가 붙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가운데로 가져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방금 붙은 데가 위에 있는 원의 가운데에 붙은 거지.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여기를 골랐다 그러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을 골라주면은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60도만 회전을 할게요. 6등분 할 거잖아요, 그지? 6등분이니까 60도만 해주고 엔터 쳐준 다음에 스케치는 한 번 사용을 하면 비활성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뭐야? 스케치를 한 번 사용을 하면은 비활성화가 돼요. 지금 스케치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중심 돌릴 때 무슨 버튼 눌러야 돼요? 중심을 돌릴 때 뭘 눌러야 되냐? 이제 여기에서 누르면은 여기 화살표는 이동이에요. 화살표는 이동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둥글게 생긴 이 친구 가운데 있는 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 친구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스케치는 한 번 쓰면 비활성화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부를 수 있다고? 여기 옆에 폴더가 있다고. 여기에서 이 친구 다시 부르면은 이 원이 다시 생겨요. 자, 다시 여기 스케치 폴더가 있어요. 스케치 폴더 열고 마지막으로 쓴 이 친구가 이 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다시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 그지? 다시. 자, 스케치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이때까지 그린 게 다르면. 그러면은 스케치 폴더 열어가지고 이 친구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 구멍 뚫은 이 자리에 그대로 원래 스케치가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활성화 시키고, 응? 왜 뭐가 문제야? 원래 이거 스케치 그거 하면은 구멍은 안 뚫리는 게 정상이에요. 응, 그치. 스케치는 말 그대로 그 평면상에 있는 무언가. 그걸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 기능을 하기 나름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60도 돌린 다음에 똑같이 두 개 선택해서 내려주면은 정확하게 위에서 봤을 때 60도 간격으로 두 개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죠.